하림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2.9%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115.2%나 감소해서 영업손실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은 당분간 개별 업체 분석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식 전환이 먼저다. 요거가 되겠어요. 그리고 원가 회계에서 스루프트 회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식 전환의 문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문제는 토마스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 내용을 참고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997억 원으로서 거의 3천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2.9% 증가는 했어요. 근데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5% 거꾸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원가회계에서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매출 총익이 그 매출 원가가 크게 그 증가를 했죠. 그래서 매출 총익 감소 25%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4.8%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7억 원이 발생이 돼서 무려 115.3%가 그 하락을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되겠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1.2% 증가했어요. 매출은 2.9%뿐이 증가를 못했으니까 재료비가 11.2% 증가했다면은 그 갭인 8.2%만큼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요거는 역추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루픈율 떨어졌고요. 이 운영 비용도 좀 줄이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0.1 이하면은 적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스루픈 영업이익은 그 영업손실 9억 9천 거의 10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115.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은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는 7억 3,100만 원이 적게 이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요. 그리고 그 생산성에 대한 거는 참고적으로 정리를 해 본 거고요. 인건비 인상 기준은 그 TOE 생산성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도 비계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회사는 하림의 경우 분기 보고서 주석에는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한데 스루풋은 이미 그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은 입장에서 가공 비율만 우리가 그 적합하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역산으로 풀이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비율의 하락을 가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그 가정을 하고 재고자산의 증감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원재료 가격이 올랐냐 이렇게 얘기된다면은 할인 경우에는 그 생계를 또 병아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료, 곡물 가격이 인상이, 그 국제 가격이 인상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곡물 가격들은 매우 많이 그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 양계, 양돈 하는,
그런 업종에서 원재료 가격은 충분히 이 상승을 인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전년도의 그 가공 비율이 30%인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해서 28%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역산으로 모두 풀이해낸 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그 차이가 있는데요. 역산으로 맞췄으면은 맞아야 되는 건데 이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생물자산의 증가액을 저는 그 제공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하면은 이 작년도 1분기는 일치를 하는데 올해 17억 8천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재고자산 명세가 비공개되어 있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투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불투명하다 좀 그런 얘기죠. 그리고 2단계는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최종 갭3 1억 1,5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04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104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44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60억 원이라는 게 어디로 그 재고가 도망갔느냐? 이렇게 되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다 감해주고 그거 이제 도망간 게 아니고 생물자산이 증가한 거다. 그러면 그 차이액이 1억 1,500만 원인데 이게 무엇인지 전혀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러나 전년도는 일치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뭐 좀 그 오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소비용 생물자산의 증감액이라고 현금 흐름표에 나오는데 재무상태표 그 생물자산의 증감은 그 유동 생물자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갭이 이 소비용은 그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 위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답은 또 거꾸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갭이 104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전년도는 83억 원이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갭이 생산용 생물자산의 증감인가? 요게 그 현금 흐름표에는 소비용 생물자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계라든지 종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 새끼를 낳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 좀 그 재고 자산으로 안 넘어가죠. 생물 자산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키우는 겁니다. 그 종자를 위해 가지고 그 어쨌든 그래도 이게 뭐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참 그 이 투명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운영 비용도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 좀 여백이 있어서 이 기회에 제가 그 제품 회전율 또는 그 WCAI 회전율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반 이런 데 말고 이 공산품 이 조립 공정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종이 되면은 이 납기 달성률하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요즘 들어야 된다면 K방산의 경쟁력은 결론은 시간 제약을 극복하는 빠른 납기일 것입니다.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 좀 아무래도 그 자기네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거의 국경을 그 맞대고 있는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무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그 조사를 해봤지만은 잘 안 되니까 한국이 가격도 괜찮지만은 가격은 뭐 비밀이지만은 납기를 빨리 해주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구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기 달성률을 올려라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니 재고 회전율을 그 상승시키세요 하라는 얘기는
납기를 적기에 제대로 납품을 하게 납기 달성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습니다. 또한 만약에 서구식 계약이 가능하다면은 납기를 단축할 경우 뭔가 인센티브를 좀 받는 그런 계약을 우리나라 그 상관내에서도 좀 통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면을 여기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생계하고 육돈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업종을 하면서 이제 좀 뭐 또 다른 업종, 근데 이 어떤 업종이든 이것은 다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슬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 가정이란 것은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아직까지 경영권 방어선을 넘어 있는 상태고요. 50% 이상이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고요. 약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투하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0.1%니까 이익률이 아니고 투하자본 손실률이 되겠죠. 지금까지 논의한 얘기를 충분조건 논리력의 그 발전을 위해서 논리도구로 표현을 해보면은,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슬픈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그 증거들을 찾는 데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고 재고 흐름 데이터, 이 원재료의 매입액과 사용액 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추가적인 그 논리를 좀 소개하는 거고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 추정을 했죠. 여기 그 회사가 매입의 비중을 했는데 생계 쪽하고 사료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생계 쪽 두 가지는, 생계하고 육계는 여기 단순 평균했지만은 매입 비중은 묶어서 했기 때문에 65%, 그러면 가중 평균으로 10.8% 상승,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료는 11%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합치면은 21.8%, 매우 높게 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제시한 판매 가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가중 평균화하기가 어려워서 단순 평균으로 했는데 7.8%뿐이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요거를 다시 이 핵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원재료는 가중 평균으로 21.8%가 증가해 가지고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이게 가격 상승 압박률이 15.7%인데 7.8%뿐이 못 올린 거죠. 어쨌든 이 회사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키지 못한 거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교촌과 같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에 원재료 가중평균 상승률은 21.8%다. 판매 가격도 7% 인상되었으나 상대적 하락으로 반중 추론은 입증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하락했을 거다. 그래야 투명회계 가정이 입증이 되는데, 하락을 한 게 아니고 제품 가격도 상승한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하락했다라고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적자였지만은 요게 이제 고금액만큼 흑자를 낸다면은 매출은 1조 1,640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을 그냥 이게 어떤 단단히 납품 단가라고 보면은 116만 원의 납품 계약이 되면은 5,880원 적자가 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재고가 또 줄면은 준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노력을 5% 정도 해보자. 그런데 요 경우 5%가 매출이 더 노력해서 재고를 2% 정도 줄였다 할 경우가 224억 원, 225억 원, 요거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 매출액은 그대로 두고 재고만 2% 증가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적자가 58억 원이었는데 한 5억 원 정도로 팍 줄어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스루프 관점으로,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볼 때, 좀 이게 높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약은 그 원가 회계에서 현실 세계는 원가 세계가 그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결정된다면은 영업 손실이 무려 어, 430억 정도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7회전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은 실적보다도 13.5회전이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1조 한 3천억 돼 가지고 그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105억 원 정도 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 경우 스루풋 가격이 예가가 비싸게 나오는 경우는 어, 재고가 감소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것으로 경험 사례는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스루풋에 의한 게 좀 비싸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 분석 경험 법칙에 의한 그 경험 사례로 볼 때 그 예가가 좀 높게 나왔죠. 이게 재고 감소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재고 회전율이 또 상승한 게 아니고 또 하락이 돼 있죠. 그러니까 모순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 좀 특별 원인 변동을 어딘가 찾아야 되는데 서보소 상으로는 찾아내기가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현장 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알고 검증을 또 현물로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가는 3,11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395원 증가했고 장부 가격 대비 100%가 이제 넘어서 가지고 117%가 됐는데 성과는 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오를까? 그거야말로 이것은 제 소관을 벗어나는 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림주주가 57.37%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